또 복습해 봅시다. 또 집에서 공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어쩌다 간에 뭐 한 개라도 여기서 해가 가야 됩니다. 예?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아니 무슨 말씀을 자꾸 복습을 하면은 자꾸 복습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니는 젊어서 좋겠나 그래야 얘기하는데 젊은 친구들 미칩니다. 자기도 미쳐.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그냥 항상 계속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도 한번 볼게요. 계약관리.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요 4개 있다는 거. 물품, 공사, 용역, 외자, 요 4개, 그죠? 큰 타이틀만 봅시다, 타이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하는 방법이죠. 공고하는 방법에는 국가종합전자조사 시스템, 우리가 나라장터라 그러죠. 나라장터. 그 다음에 일반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라든가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요 2개. 그 다음에 공고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죠. 참가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 보증금하고 국고이석에 대한 사항,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요거 한 개는 아셔야 되겠죠.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려면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서 적합 판정을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돼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다른 법률에 허가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 내가 등록해 놓으면은 다른 중앙관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재경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조달청 이런 데서 할 때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라든가 약자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이 아니고 제한 경쟁,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공고해야 되고. 적격심사 낙찰제는 이거는 누구보다 중요한 거죠. 적격심사 낙찰제라는 것은 낙찰자 결정 방법의 최고로 보시면 됩니다. 베스트로 보시면 돼요. 글자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 플러스 계약 이행 능력. 아시겠죠? 가격 플러스 계약 이행 능력. 적격심사 낙찰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최저 가격제로 해갖고 낙찰을 했다마는 부실 공사가 많아.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 플러스 계약 이행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2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낙찰률하고 투차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낙찰률하고 투차율. 우리가 던지는 것은 뭐가 되고 투찰률. 그 다음에 낙찰되는 것은 낙찰률. 그래서 우리가 99.5하고 80.5라는 것은 10억짜리 공사 같으면은 9억 9,500 안에, 그 다음 9억 9,500에서 8억 500 사이에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야. 그 밑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최고의 한선은 80.5. 80.5를 바꾸게 되면 80.495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한번 볼게요. 결격사유. 우리가 낙찰자의 어떤 결격사유는 공동계약이 아닌데 공동계약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결격사유 생기면은 남아있는 인으로 재심사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고 낙찰하기 전, 낙찰자 결정 전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때는 그 전에 해소만 하면 됩니다. 해소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있다면 결격사유는 될 수가 없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인도죠. 신인도라는 것은 우리 주택으로 봤을 때는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인도 평가입니다. 그러면 신인도 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란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낙찰할 때 플러스 알파 신혼특공처럼 플러스 알파 주는 것이 신인도 평가인데, 이 신인도 평가라는 것은 약자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있죠.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사회법인, 복지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약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주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돈을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종의 이거는 국가 정책에 반한다 보시면, 국가 정책에 이거는 반영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인도 평가는 점수 자체를 갖다가 낮게 줍니까 높게 줍니까 하면은 배점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인도 평가라는 건 뭔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요거죠. 요거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그 다음에 종합낙찰제, 희망수량 경쟁입찰,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시범특례에 따른 경쟁입찰. 우리가 대표는 뭔데 하면 그 대표를 제한 나머지의 어떤 입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단계 입찰이라는 것은 이거는 규격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리그전이죠. 규격에서 합격한 사람은 가격 입찰. 이거는 규격 가격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얘는 가격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물품, 성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입찰하는 것이고, 희망수량이죠. 희망수량 경쟁 입찰 1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죠? 1인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업체를 갖다가 동시에 단가하고 수량을 갖다가 동시에 들어오려 해서 하는 입찰입니다. 유사물품 크게 차이는 없어. 이 물건을 써도 저 물건을 써도 차이는 없는데 서로 이제 경쟁력 붙여가지고 유리하게 입찰받는 것은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신기술, 신제도죠.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 해서 다른 지방에 파고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시범특례에 따른 경쟁 입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소액 수의계약 체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1억 이하의 어떤, 여기 어떤, 어찌 보면 약식 입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1억 이하의 어떤 약식 입찰. 소액이죠, 소액. 수익 이야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네가 들어와서 해라는 거야. 1대1로. 1대1로 하지만은 수익 이야기라는 것도 그냥 1대1은 아닙니다. 그냥 1대1은 아니고 한 두 사람 정도 들어오면 서로 의견에 조율해 갖고 견적 보고 네가 낫네 하면 막 네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소액 수익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간이 경쟁이라고 그러죠. 간이 경쟁. 그러면 이러한 어떤 수익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이 없을 때. 그죠? 빨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또는 간단한 공사인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 요걸 생산하는 사람이 특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인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 1인이죠. 경쟁 상대가 없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장애인 등과 계약할 때 이런 경우. 이건 아까 우리가 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니까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이런 우리 공공입찰에 참 계약이 어찌 보면 좀 쉽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계약이 가능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보시면은 2천만 원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2천만 원부터 1억 이하가 있다 봐야 돼요. 2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때 한 사람 견적으로 들어가고 수익 계약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그때는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 들어가고 수익 계약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인 이상 들어와가지고 견적을 이래 보춥니다. 주는데 대충 이제 보면은 그 견적 가지고 그냥 네가 해라 이래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수익계약입니다. 됐죠? 수익계약은 크게 뭐 공부할 거 없네 보니까. 수익계약은 크게 공부할 거 없고 여성장애인 사회적 기업, 여성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5천만 원까지 여기에 5천만 원까지 한 사람 들어와갖고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겠네. 수익계약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금액만 좀 기억합시다. 금액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소액입니다. 1억 이하. 소액을 갖다가 수의계약. 다시 말해서 1대1로 계약한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럼 기준이 보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 되면 몇 명? 한 명.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몇 명? 두 사람. 들어와갖고 수의계약 하시면 돼. 근데 어려운 집단이죠. 좀 도와야 돼. 이런 거. 사회적 기업, 여성 장애인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됐나요? 자, 그게 소액 수의계약 절차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교과서에는 그게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개념되어 있습니다. 개념. 개념에 보시면은 경쟁 입찰 방법과 달리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해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죠.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죠. 가능한 경우. 3개입니다. 시간적으로 긴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는 없어. 경쟁 상대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신제품이나 그 다음에 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죠. 그런 집단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때는 소액 수의계약 절차를 밟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 보니까 그 2천만 원 이하 되어 있죠. 2천만 원 이하에는 1인 동그라미 치시고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거기는 2인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2인.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집단들이죠. 어려운 집단에서는 그때는 5천만 원까지가 1인입니다. 5천만 원까지가 1인. 전부 다 약자 기업이죠. 여성 단체, 장애인,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약자 기업에서는 한 5천만 원까지 안에서는 그냥 1인 수의계약을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외자 구매 계약 절차죠. 외자 구매 계약 절차.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외자 구매 계약 절차에서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거라 그래요. 나올 것 같아. 예. 자, 요거, 내 전문이죠. 예. 한 30년간 내가 한 조달청에 이거, 우리가 납품을 했죠, 이거. 부산 항만에서부터 조달청까지, 조달청 자가장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항에서 조달청 화물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전부 다 운송해가지고 조달청까지 납품했죠, 이거. 옛날에 부두가, 지금은 이제 북항이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 1, 2, 3, 4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전중앙부도, 거기가 벌크로 들어오니까, 벌크 함으로 들어오니까, 요거는 제가 잘 압니다, 이거. 자, 외자 구매 계약 절차 한번 볼게요. 외자 구매 계약 절차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첫 번째, 국내 생산이 안 되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차관 자금이라는 것은 빌리는 겁니다. 차관 자금은 그냥 빌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 빌리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물자죠. 물자, 용역 등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계약. 그래서 외자 구매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으로 수입한다 보시면 돼. 우리가 맨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여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이 사람들 들어가죠. 외자 물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외자 물품이라는 것은 여기는 외국 업체입니다. 뭐 독일, 미국, 뭐 일본 이런 거 있죠. 의료기 같으면 독일 이런 것도 미국, 일본. 그렇게 해서 그런 외자 물품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된 사람들 요겁니다. 요거. 요걸로 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걸로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용어만 조금 아시면 됩니다. 용어만.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1번에 의의 한번 볼게요.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입니다.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체결하는 방식. 그래서 요 뜻만 좀 아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용어만 조금 아시면 돼요. 용어만. 자, 여기 입찰자는 뭡니까 하면 입찰자를 갖다가 우리는 비드라 그럽니다. 비드라 그럽니다. 입찰자라는 것은 입찰대행자. 입찰대행자. 그 다음에 공급자는 스프라이죠. 공급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 두 사람들은 입찰자하고 공급자 이 두 사람들은 보면 연대 책임집니다. 이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합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해상운임이죠. 예.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사고 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이 적합보험입니다. 적합보험. 그걸 갖다 우리는 적합보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코텀스라는 것은 이런 것은 무역거래 조건 규칙입니다. 규칙. 인코텀스라는 것은 국제무역거래 조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OB, CIF라는 것은 이거는 수입 조건이에요. 수입 조건. LC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셀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이어입니다. 물건은 사는 사람들. 여기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여기가 미국이라 할게요. 미국.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순서가. 자, 이 안에는 뭐 LC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B란 말이 나오고, CIF란 말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뭐 필요한 물건 기계가 있다고 볼게요. 기계를 이제 여기서부터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해야 돼요. 자, 수입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은, 자, 여기서는 누가 거래합니까 하면 은행하고 거래합니다. 대표적인 외환은행이죠. 그래서 이 외환은행에다가 뭘 개설합니까 하면 LC라는 것을 오픈합니다. 신용을 갖다 오픈해요. 내가 이 기계를 갖다 수입할 건데 네가 담보를 내라. 그게 신용장입니다. LC. 레들 오브 크레디트라 그러죠. 신용장을 여기 개설해요. 그럼 여기 은행에서 어디 은행으로 이용으로 넘겨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니한테 서류를 주는 거니까 그냥 니는 물건 실어주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다시 말해서 신용장이라는 것은 LC라고 그러죠. 레들 오브 크레디트를 해갖고 신용을 갖다가 보장한다 보시면 돼요. 신용을 보장하는 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LC 오픈하고 여기서 LC를 넘겨주면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신용장을 받았으니까 실어주라 해서 이제 선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적을 해요. 그래서 선정하면서 뭘 발행합니까? 이제 하면은 이 선정하면서 BL을 발행합니다. BL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이런 물건이 실렸다는 어떤 선적한 어떤 서류의 어떤 종류라 보시면 돼요. 이런 물건이 실렸다는 것을 이걸 선적한 어떤 서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선사에다가 BL을 같이 주죠. BL을 같이 주면은 하주들이 이 BL을 찾아가지고 이 물건을 찾아옵니다. 물건을 찾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돈 주죠. 여기다 돈을 주면 일로 넘겨주고 여기다 이래 돈을 간다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들어올 때는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LC란 거 하나 있습니다. LC. 이게 뭡니까 하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처음에 주는 게 아니고 뭘 개설한다고? 신용장을 개설해요. 신용장을 개설해갖고 일로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게 신용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FO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IF라는 조건이 있죠. CIF. 자, FOB 조건하고 CIF는 요 그림 그려놨던데 교과서에 보니까. 자, 그림 한번 꼭 113페이지. 113페이지 한번 FOB 한번 찾아보세요. FOB.
FOB라는 거 보니까 그 프리온 보드래 갖고 그게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배 그림 앞에까지 돼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자, 파는 사람이 이제 배에다가 짐을 이리 실어야 되잖아요. 실어 갖고 일로 보내야 되잖아. 여기서 실어야 되잖아. 그러면 FOB 조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하면 딱 실어주는 데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요까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야. 요까지만 딱 물건 판매액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보드라 그러죠. 온보드. 이 갑판, 이 보드까지만 딱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불러야 됩니까 하면은 이 사람이 배를 갖다 붙여야 돼. 배를 붙이고 배 운송해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이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조건. 이걸 갖더니 FOB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딱 선정할 때까지. 그러면 FOB 조건에서는 배는 누가 붙입니까 하면 이 사람이 붙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 한국에서 붙인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CIF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CIF 조건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에 배 운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FOB라는 것은 얘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면 그냥 선임이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IF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면 CIF에서는 조건이 선임이 포함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FOB 한번 찾아보세요. FOB가 딱 선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면 배 앞에 맨 앞에 우리 뭐라 해야 됩니까? 저기를 뭐라 해야 되나? 선미라 해야 되나? 선미는 뒤에죠. 배 맨 앞부분까지 딱 그림되어 있죠. 그죠? 배 맨 앞부분까지 그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한다고? 이 조건에서는 물건 파는 사람이 배에만 딱 실어주는 데까지만 끝난다고. 그걸 갖다 우리는 온보드라고 그러죠. 온보드. 자, 그 다음에 CIF 한번 봅니다. CIF 쭉 한번 보세요. CIF는 그림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면 우리 부산항까지 딱 되어 있죠. 부산항 우리 크레인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부산항 크레인까지. 그러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하면 FOB하고 CIF 보면 딱 배가 있고 없고 차이라 보시면 돼요. 배가 있고 없고. 그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림 잘 찾아보시면은 FOB하고 CIF 조건은 뭐가 틀립니까 하면은 배가 있고 없고 보시면 돼요. 배가 없는 것은 뭐가 되고 FOB가 되고 배가 있는 것은 뭡니까? CIF라 보시면 돼요. 해상 운임까지 다 포함됐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 3개만 기억합시다. 단어 3개만. 자, 우리가 외자 구매 계약 절차에서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로 쓰는 것은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FOB하고 CIF, LC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찰자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입찰자를 비드라 그러죠. 입찰자를 비드라 그럽니다. 입찰자. 그 다음에 공급자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스프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하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거는 해상 운임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이죠. 해상 운임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갖다가 미리 대비하는 것을 우린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적하보험. 인코텀스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FOB라는 것은 이건 어떤 조건입니까 하면 FOB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 선적까지. 그러니까 화물값을 집어넣는데 그 화물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딱 선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FOB입니다. FOB. 그 다음에 CIF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거는 우리 부산항까지 오는 것은 딱 이거는 CIF라고 하죠. 그럼 결국 FOB하고 CIF 차이는 뭐 있습니까 하면 배 운임 차이라 보시면 돼요. 배 운임.
그래서 배운임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고 CIF, 배운이 빠지면 FO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C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LC라는 것은 신용장.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나를 믿고 신용장을 개설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면은 그 사람들은 뭐 보고 신용장 보고 물건을 실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LC라고 합니다. LC. 요 세 개. 됐나요? 네, 요거만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결제 방식 한번 볼까요? 자, 결제 방식에서는, 거기에 맨 밑에 보니까, 그게 외화, 그 다음에 원화, 혼합 결제 계약이라는 거 보이세요? 외화, 그 다음에 원화, 혼합 결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원화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달러하고 혼합해서 씁니다. 결제 방식은 외화와 원화를 혼합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요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겠네. 115페이지 거기 한번 봅시다. 115페이지 보면 거기에 체크해놓은 거 있네. Q&A. 115페이지 그 체크해놓은 거 Q&A 그거 하나 봅시다. 거기 다음 중에 보니까 FC 또는 FOB입니다. 조건에서 국제, 국내 운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FOB에서 국내 운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국내 운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 국내 운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름으로 왔어.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FOB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배가 있습니다. 배. 자, 배가 있으면은 요 배 짐 실어주는 데까지가 끝나는 게 이게 뭡니까? FOB입니다. FOB.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갖고 선임하고 이게 부산항만에 들어오죠. 부산항이 들어와갖고 조달청까지 운송해 가야 되죠. 그러면 육상이 내려갖고 조달청까지 운송해야 하는 비용은 다 누가 물어야 됩니까? 하면은 조달청이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OB라는 것은 선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 운송비 생기죠. 선임 생기죠. 선임. 그 다음에 부산항에서 내리죠. 부산에서 내려갖고 다시 운송하죠. 조달청까지. 그러면 그 비용은 다 누가 됩니까? 하면은 그 비용은 전부 다 하주 조달청이 낸다 봐야 돼. 그게 FOB입니다. 그 다음에 CIF라는 것은 배 선임까지도 여기서 다 내. 아시겠죠? 배 선임까지도 여기서 다 내기 때문에 배 선임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오는 운송비만 조달청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CIF입니다. 그러면 CIF하고 FOB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배 선임이 있다 보시면 간단합니다. 배 선임이 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운송은 누가 합니까? 하면 전부 누구예요? 운송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운송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한다 봐야 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자, 페이지 123페이지. 123페이지 말고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9번 한번 볼게요. 39번. 39번에 보면 다음 중 소액 수익계약입니다. 소액 수익계약 개찰 및
계약 상대자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개찰 및 계약 상대자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소액 수의계약이죠. 자, 요겁니다. 요거. 1번에 보니까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견적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부터 배제 사유를 검토한다.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견적 중에서 계약 상대자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했는데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견적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부터 배제 사유를 검토한다. 자, 요거는 밑에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석을 보시면은 소액 수의 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출한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 이걸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소액 수의 계약에서는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출하죠. 예정 가격 이하로 제출한 주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 해당 여부가 검토되게 되면 배제 사유 있는 사람들은 떼버리고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해서 계약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2번 한번 볼게요. 42번. 자, 다음 중에서 외자 계약에서 입찰자하고 공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요거죠. 입찰자하고 공급자.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입찰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게 되면은 입찰자는 입찰을 대행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찰자라는 것은 요거는 입찰을 대행해주는 사람들 될 수 있어. 이 두 사람은 항상 어떤 책임진다 그랬습니까? 하면 연대 책임집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연대 책임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42번에 보면 3번이 답이죠. 3번. 입찰자하고 공급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이거는 연대 책임을 진다.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43번 한번 볼게요. 43번. 43번에 보면 여기에 칠판에 없는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외자 구매 국제 입찰 공고기한이죠. 국제 입찰 공고기한. 이거 앞으로 잠시 한번 넘겨볼게요. 교재. 자, 111페이지 한번 봅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요 잠시 체크해 놓을게요. 국제 입찰 공고기한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맨 위에 3번 보이세요? 네, 3번. 외자 구매를 위해서 국제 입찰에 붙이려고 할 때는 적어도 입찰일 며칠 40일 전입니다. 40일 전. 40일 전에 공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죠. 긴급하면 언제? 10일 전. 국제 입찰 공고는 기본적으로는 며칠? 40일 전인데 긴급하면 며칠? 10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일 전. 자, 그래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4페이지에 43번. (43번에) 보니까 다음 중 외자 구매 국제 입찰 공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외자 구매 국제 입찰 공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답 3번이죠. 입찰 기일 40일 전입니다. 40일 전. 그 다음에 44번에 보시면은 44번에 긴급한 경우죠. 긴급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10일. 며칠 전입니까? 하면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자, 그 다음에 참고로 46번 한번 볼게요. 46번. 자, 46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외자 구매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외자 구매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외자 구매 계약할 때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병행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8번 한번 볼게요. 48번. FOB. 자, FOB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FOB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라 그랬습니까? 선적까지만 해주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FOB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쪽에서 어디까지? 선적까지. CIF는 어디까지? 목적항까지. 공급자가. 그러면 49번에 보니까 다음 중 FOB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FOB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위험이 누구한테? 매수인이죠. 물건은 파는 사람한테 이전된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선적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면 이때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전부 다 가져간다 보셔야 돼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자, 문제는 됐고 요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소액수익 계약하는 겁니다. 소액수익 계약. 소액수익 계약이라는 것은 요거는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1억 이하짜리인데 이제 우리가 맨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가 수익 계약이란 말,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이란 말, 이거 우리 맨 앞에서 배웠거든. 그 다음에 입찰 경쟁이란 말, 입찰 경쟁. 자, 요 세 개를 한번 구분을 한번 볼게요. 수익 계약,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입찰 경쟁, 요 세 개. 입찰 경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그냥 입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돼요. 입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건당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가 엄청나다 하더라고. 그래서 입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입찰 경쟁입니다. 아시겠죠? 제한 경쟁은 뭡니까 하면은 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평소 때 보니까 너가 한 세 사람이 잘하더라. 너가 3명이서 한번 견적 넣어봐라. 하는 게 제한 경쟁이에요. 말 그대로 제한해서 경쟁 붙이는 거죠. 여기는 입찰에 들어온 사람들 다 경쟁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수익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수익계약이라는 것은 보니까 니밖에 알 사람 없더라. 니가 해라는 게 뭡니까? 수익계약이야. 그래서 1대1로 계약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수익계약. 그럼 한 두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제한경쟁이라 그래. 그 다음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 암호하고 붙는 건 니거전이죠. 암호하고 붙는 건 뭐라 그럽니까? 입찰경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찰경쟁에서 입찰 들어가는 사람을 누구 뭐라 합니까? 하면 입찰자라 그래요. 입찰자. 그래서 입찰자에서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상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익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1대1로 계약한다는 것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을 때나 다른 사람 뭐네?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 이런 사람들 약자들 그래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1대1 수익계약을 체결한다고 간이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경쟁.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액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입니까 하면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보통 1억 이하 알아봐야 돼요. 보통 1억 이하인데 기준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밑으로 되게 되면 이야기 되면 몇 명? 1인. 근데 여기는 교과서에는 1이지만 사실 필요한 경우는 한 2명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인이야. 1인. 근데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몇 명? 2명. 아시겠죠? 2명.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자 기업이죠. 약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이때는, 5천만 원까지라 하더라도, 1인으로 수익 계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그림. 자, 우리가 외자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외자물품 구입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록할 때 보시면은, 등록, 맨 앞에 등록할 때 보니까 물품 등록이 있고,
용역 등록이 있고 공사 등록이 있죠. 그거 말고 이제 네 번째는 요겁니다. 외자물품 등록하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파는 어떤 셀러들이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입찰 자격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뭐 조달청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그냥 수입하는 절차라 보시면 돼요. 수입하는 절차. 그래서 수입하는 절차에서는 우리가 적하보험이란 말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 이런 거 첫날이니까 우리가 적하보험이란 말하고, 적하보험, 그 다음에 신용장이란 말하고, 신용장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조건 FOB, 그 다음에 CIF 조건, 요 네 개만 좀 기억하자고. 요 네 개만, 요 네 개만. 적하보험, 신용장, 그 다음에 FOB, CIF. 그래서 우리가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여기가 조달청이라 볼게요. 부산항입니다. 부산항. 부산항에서 이제 이게 여기가 조달청이라 볼게요. 조달청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건국동에 있죠. 건국동에. 그래서 여기다 부산항에서 조달청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수입을 하고자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뭐 개설한다고요? 신용장을 개설한다니까. LC. 그래서 이 은행에서 미쿡이라 할게요. 미쿡. 그래서 이 신용장을 이렇게 준다고. LC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LC를 받은 요 셀러들이죠. 공급자들은 또 이 사람 누구 믿고, 얘 믿고, 그죠? 얘 믿고 물건을 이렇게 선적해 줍니다. 선적해 주죠. 그래서 선적할 때 이때 뭐를 붙입니까 하면 BL이라는 거 붙입니다. BL. 얘는 뭡니까 하면 그냥 물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종류. BL이는 빌. 물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선적을 하면서 물건 종류를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물건 종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로 돈 주겠죠. 일로 돈 주면 여기서 돈 넘어가고 일로 돈 간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저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이 어떤 겁니까 하면 이거죠. 이거. 내가 니한테 물건 가격을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FOB로 실어라. 안 그러면 CIF 실어라. 그러면 FOB로 실어라, CIF로 실어라는 것은 이거는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 신용장에. LC에다가 이런 걸 다 명시해 놓습니다. 물건 어떤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실어주세요.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LC에다가 FOB로 물건을 실어라 이래 하면은 FOB로 실으라면은 온보드란 말이죠. 온보드라는 게 배갑판을 이야기하는 거. 배갑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만에서 일할 때 친구들끼리 결혼했을 때 혹시나 너가 마누라 임신했나? 이 말을 갖다가 항만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온보드 됐나? 이렇게 물어봐. 온보드 됐나?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이 온보드라는 것은 갑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갑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물을 어디까지 실으라? 화물을 갖다가 배에 딱 선적 온보드요. 갑판까지만 실어라. 이게 뭡니까? FOB 조건이에요. LC에다가 이 사람 화주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값에다가 딱 요까지만 물건값에다 요까지도 뭐가 생깁니까 하면 요까지도 이제 하이기량이 생기겠죠. 미국에서도 항만에서 하이기량이 생기니까 하역비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온보드까지만 딱 실으라는 게 이게 뭡니까? FOB 조건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CIF로 실으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 CIF로 실으라는 것은, 너그가 100까지 되라는 거야. 너가. FOB로 실으라는 것은, 배는 누가 됩니까 하면은, 하주가 다 됩니다. 하주가. 근데 CIF로 실으라는 것은, 배도 너가 붙이라는 거야. 배. 그래서 배를 붙여갖고, 어디까지? 부산항까지 갖고 온다는 거야. 여기 뭡니까? CIF 조건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떤 차이입니까 하면, 배 운임 차이라 보시면 돼요. 배 운임 차이. 그 CIF라는 게 플레이트라는 게 운임이죠, 운임. 거기 운임이야, 운임. 그래서 배에 실는 데까지 하는 조건을 뭐라 그러고 FOB. 그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물건을 싣고 이렇게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CIF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FOB 조건에서는
배는 누가 붙이겠습니까? 조달청, 하주에서 화주가 붙인다 봐야 돼요. CIF에서는 배 누가 붙이겠습니까? 하면 여기서 붙인다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FOB, CIF 조건이라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거 4개만 기억할게요. 요거 4개만. 첫 번째, 신용장. 말 그대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용장. 그 다음에 적하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올 때 지금 안 그래도 뭐 이란 같은데 저런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위협을 미리 방지해서 쓰는 게 뭡니까? 적하보험입니다. 적하보험. 그 다음에 FOB라는 것은 어디까지? 미국에서 선적까지. CIF는 어디까지? 물건이 어디까지? 부산항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이 재밌습니다. 항만 같은 데 가면 이런 일이 많이 하죠. 우리 부산항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부산항만이 이런 거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항에 한 30년 있었거든. 부산항만에. 오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남아있는 것도 재밌게 자료 만들어 볼게요. 자, 고생하셨고. 자,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